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살 직장인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굴지 않고 사람 좋다는 말을 들어요. 만나면 같이 재미있는 시간 보낼 뿐이고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챙겨주는 게 없다고 섭섭해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무척 힘든데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둔탱이라고도 자주 부르는 저인데 이렇게 복잡한 속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하겠죠. 저는 그냥 이중인격인 사람일까요? 제 마음은 왜 이럴까요? 먼저 예민하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본인이 둔한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사연자님이 크게 이득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만나면 공감받는 기분이 들고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상대방이 무던하고 곰 같은 성격이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할 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한테서 더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민한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진짜 둥글둥글 하나도 안 예민한데요? 이러실 수 있어요. 당연한 게 다른 사람한테 예민한 게 티가 나면 그 사람은 이미 예민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민한 사람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예민해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에는 똑 떨어지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맥락을 읽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다른 데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 옷에 이렇게 슥 아이스크림을 묻힌 거예요. 그럴 때 아이스크림이 옷에 묻은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상대방을 더 편하게 할까요? 아이스크림 묻었네? 괜찮아. 이거 비싼 옷 아니야. 진짜 신경 쓰지 마. 나는 진짜 괜찮아. 이렇게 대인배처럼 말해주고 하면 진짜 고맙고 괜찮은 사람인 거 맞아요. 근데 정말로 예민하게 배려하면서 인간관계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행동해요. 처음부터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묻히지 않은 척해요. 친구가 알아채기 전에 이렇게 쓱 닫고 없었던 일처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민한 사람은 상대가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이런 감정을 갖는 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한 불편한 일들은 그냥 상대방 모르게 혼자 감수하고 크게 마음 안 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둔감해 보이는 거예요. 예민하면서 인생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은근하게 인기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무심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아이스크림 묻힌 사건을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걸 상대방이 애써서 배려해 주는 걸 막 고마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실수를 모르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예민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던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마냥 편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상황을 계속 감지하고 있어요. 센서티브라는 책을 쓴 일자 샌드라는 심리치료사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가 되게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의식하는 일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뭘 별거를 안 해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막 깔깔 웃으면서 잘 놀고 그랬던 사람이 안 볼 때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먼저 만나고도 잘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자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되겠죠. 그냥 본인의 특성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예민한 분들 중에서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별로 가치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요, 아예 고립된 생활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예민하다는 게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의미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예민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까다롭게 반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경이나 사고 과정이 예민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히려 나 예민해서 이런 거 못 참아,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덜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진짜 싫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거슬리는 걸 보면 본능적으로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가늠을 해보죠.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게 덜 피곤할까? 반응을 해서 상황을 개선하는 게 덜 피곤할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사건 사이즈가 더 작을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면서 본인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신을 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본인이 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혹시 숨겨진 예민한 사람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괜찮다고만 생각했다가 마음을 크게 다쳐서 나중에 정말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짚어보시고요. 내가 혹시 예민한 사람이 아닌가, 좀 더 마음을 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심리적 타격을 받으면 몸이 먼저 아파요. 예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심리적 거리를 둬요. 그래서 큰일이 터져도 겉보기에는 담담하고 잘 이겨내는 것처럼 보여요. 본인이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런 태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힘들다고 느끼지를 못하죠. 신체적으로 긴장하고 예민해 있는 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병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자주 경험하는 분들은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힘들다, 이런 걸 느끼기 전에 상황이 생기면 먼저 쉬셔야 돼요. 느끼고 나면 이미 늦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을 억지로라도 멀리하고 긴장을 풀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몸하고 마음을 미리미리 관리해줘야 돼요. 느끼지 못한다고 그냥 상황을 다 맞닥뜨리다가 몸과 마음의 건강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복구하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과잉 보호한다, 이렇게라도 생각하셔서 잘 보호하고 아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기 힘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민한 분들이 공감 능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공통 분모가 분명 있죠. 그래서 나한테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그 공감 능력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까지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도 자기 힘든 얘기를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상황 자체는 그냥 말을 하긴 하는데 붙들고 하소연하는 걸 잘 안 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도 힘들 일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중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중에서 심리 상담을 권하니까 심리 상담가는 무슨 죄가 있어서 내 얘기를 들어줘야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어요. 그것조차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시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생업이기도 하고요. 힘드시면 꼭 심리 상담이라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예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책감을 더 잘 느낀다고 해요. 그게 수치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전에 밤에 이불킥한다,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많이 이야기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뭔가 실수를 해요. 그러면 그 사건 당시보다 나중에 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자려고 이렇게 누웠다가 갑자기 그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서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몸부림을 막 치는 거죠. 그게 이불킥이에요. 저도 예민한 유형에 속하는데요. 10년, 20년 전에
제가 이상한 행동한 게 생각나서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저는 최근까지도 누구나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 10년 전에 잘못한 게 지금 생각나서 괴롭냐. 이런 감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되도록 실수를 안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이런 성향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긴장을 풀고 생각에 너무 빠지지 않게 살아야 돼요.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필수고요. 자연을 좀 자주 접하고 예술 활동을 취미로 갖는 것도 좋다고 해요. 우리 쑥쑥이님들 중에서도 사연자님 같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예민한 성향인 사람들이 한 20%쯤 된다니까 당연히 여기도 계시겠죠. 관계에서 유리한 면도 있지만 피로감을 너무 빨리 느껴서 불리한 점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세상에 한 가지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민한 사람은 고통의 임계치가 낮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낮은 수준의 소음이나 심리적 고통이나 이런 데에서 더 깊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뭐든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예민하신 분들은 자신의 특성을 잘 아셔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